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개미의 대다수가 언제 많이 들어올지, 그리고 25년도 코인의 움직임도 분기별로 한번 대략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수의 신규 개미 투자자들 언제 반드시 들어올까? 제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과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21년도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쭉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아마도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많이 들어왔냐, 조금 들어왔냐의 이제 크기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동그라미가 클 때가 21년도 3월에서 4월이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21년도 10월, 11월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점을 찍긴 했지만 알트코인의 상승은 이때가 정말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뭐 동그라미 크기가 생각보단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굉장히 큰 하락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24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꽤나 또 큰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거는 이제 블랙락의 ETF 런칭 때문이다. 다들 아실 거고 최근에 작년 11월, 12월 달 또 굉장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상승이 나왔다. 근데 24년도 상승은요, 꽤나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유입은요,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블랙락의 ETF 그리고 트럼프 효과 때문에 24년도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서 신규 유입세가 들어왔을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단 생각보다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상승을 그래도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이게 주로 이제 11월에 많이 오른 건데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사를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뭐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늘었다. 이게 뭐 중복 이제 가입자 수긴 하겠지만 1,559만 명이나 한국에 가입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코인 투자자도 이렇게 많고 거래 대금이 거의 뭐 3배에서 4배 껑충 뛰었죠. 그래서 11월에, 12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왔구나. 가격이 올라오면 들어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언제 올까에 앞서서 사실 코인의 큰 경쟁자, 작년부터 코인보다 인기 있는 자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 주식인 거죠. 사실 작년 내내는 뭐 엔비디아의 해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24년 5월 말이었습니다. 한국 투자자 보유 해외 주식 1위 종목, 4년 내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4년 내내 테슬라가 한국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일론 머스크도 아이러브 한국 했었죠. 그러나 4년 만에 제쳤던 보유자 수 1위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아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고요. 아까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를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테슬라를 제끼고 한국의 최대 보유 자산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하나 재밌는 건요. 거의 이렇게 뭐 코스피 뭐 코스닥을 뭐 뛰어넘었다더라 또는 한국의 1위가 됐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도요. 생각보다 뒤로 몇 주는 더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점은 이런 기사가 나옴에도 한 2, 3주 뒤에 정점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6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일쯤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았었죠. 사실 이때도 24년 3월에도 뭐 엔비디아 컨퍼런스다 뭐다 하면서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오르니까 또 좀 조정이 나오고요. 또 한 번 매스컴을 타니까 또 한 번 조정이 이게 그래도 주봉이어서요. 생각보다 긴 조정이었습니다. 한 뭐 거의 3개월 정도 되는 조정에 한 마이너스 36%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140불짜리가 90불을 간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굉장히 오를 때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는
코인도 코인이지만 알트코인이 그렇게 오른 건 사실 뭐 최근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중순이었고요. 현재는 어떤 주식이 인기가 있을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효과로 인해서 뭐 압도적인 1위로 다시 1위를 복귀를 한 모습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 보관 현황이거든요. 역시 2위가 엔비디아. 근데요, 여기에서 왜 여기에 끼어 있는지 약간 의심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뭐 브로드컴 뭐 최근에 뭐 날라다녔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경쟁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팔란티어의 QQQ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이온큐라는 헤비급 신성은 왜 들어왔는고 이게 바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 주식의 이제 대장주입니다.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최근 기준입니다. 무려 5위를 차지하면서 엄청 들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으면 큰 하락 조정도 있겠죠. 이 하락의 시작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CES 나가서 이거 양자 컴퓨팅 상용화 되는데 20년 걸릴 것이다. 이런 찬물을 쏟아내면서 이게 꽤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었는데 아마도 조정에 대한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젠슨은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언제쯤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올까? 아마도 코인이 많이 올라야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위험한 상상의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마땅한 차트가 없고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요. 일단 21년도 차트를 가져왔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21년도 차트는요. 이 초반에가 특히 막 4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고 17년도 차트를 가져오기엔 그거는 또 너무 조정 없이 달린 감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변형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1년도 기준을 25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때가 25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해서 꽤나 피크를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현재가 한 여기 즈음 어디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년으로 바꾸면 얼추 맞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저는 요 부분을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 즈음에 아마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유동성이다, 뭐 카드 돌려막기다, 뭐 화려한 취임식이다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소봉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전처럼 21년처럼 더 올라가기에는 지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팬데믹발 유동성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름 오르다가 그래도 지지부진 빨간색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뭐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뒤로 이제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상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 일단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 제가 동그라미를 친 구간들이 아마도 이 동그라미가 크기가 클수록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표시는 못했지만 24년도 뭐 3월 달에도 좀 들어왔을 거고요. 저 최근에 뭐 작년 11월부터 요때도 이제 뭐 올해 뭐 12월 요때까지도 들어오셨을 거고 아마 뭐 올해죠. 이제 1분기 뭐 2월이나 뭐 3월이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봉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때도 꽤나 좀 들어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3분기일지 4분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4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힘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확신의 순이 있다면 그러니까 더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는 게 3분기에서 4분기 불장이 오는 거 요거는 꽤나 높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단 좀 덜하지만 뭐 2분기에서 조금 뒤로 밀리면 3분기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것도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가장 조금 자신이 없는 게 1분기에 소봉우리 상승이 만들어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쿼터 1분기에 소봉우리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들은요. 뭐 유동성이다, 뭐 화려한 취임식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 소봉우리가 없이 안 오고 그냥 바로 조정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쭉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과 반대로 가면 혹은 뭐 어떤 변동 사항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돌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경우가 만약 나온다. 홀딩 해야겠죠. 들고 있는 건 당연히 그대로 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 4분기에 정말 높은 확신으로 불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건 뭐 꿈도 꾸지 않을 것 같고요. 떨어졌는데 왜 팝니까? 대신에 정말 이렇게 좋은 조정이 만약 나온다.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랜 B를 작동시킬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 10%는 저는 뭐 항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살 거고, 좀 더 떨어준다. 그러면 뭔가를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이나 뭐 예금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든 비트코인이든 한 10% 예를 들어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알트코인은 뭐 최소한 50%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 비트가 뭐 10%, 20% 떨어질 때 뭐 내가 사고 싶은 알트코인이 한 50%, 60% 떨어졌다. 저 같으면 비트나 삼성을 팔고 그 알트코인을 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된다면 만약 뭐 돌발 사항이 생기면 이런 해지 뭐 수단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부가적인 거긴 한데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비싸면 사죠? 어디선가 돈이 나와서 삽니다. 그리고 싸면은 왜 못 살까? 싸면은 항상 그 말씀 나오는 얘기가 있죠. 나 돈 없어. 왜 돈이 없을까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도 통계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 시민 중에 연령대별 소비액 증가율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40대 이후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자, 50대, 60대, 아마 저희 채널에서도 가장 인구 수도 많고요. 소비 여력도 가장 높습니다. 일단 집도 어느 정도 뭐 하나 이상은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분들이 사실 이 한국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력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의외인 거는요, 뭐 다른 거 소비는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는 게 소비가 교육비라고 합니다. 5, 60대가 왜 교육비를 쓰지? 40대, 뭐 30대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요새 뭐 결혼도 좀 늦어지고, 뭐 대학 등록금이다 뭐다 하면서, 뭐 중고등학교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래서 교육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교육비 별로 안 쓰거든요. 애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갔어도 그냥 제가 수학 문제집 채점도 해주고요. 뭐 영어 같은 건 뭐 엄마표 영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나중에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비에 너무 많이 써서 여력이 없고 특히나 또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쇼핑 잘 안 해서 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0대, 60대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쓰셔서 좀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사실 40대입니다. 이 30대도 있긴 한데요. 40대, 특히 여기 보이시죠? 거의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소비력이 최하라고 합니다. 이 45세, 49세가요. 40세도 그렇지만 왜 그런 거 봤더니 부동산을 연끌을 해서요. 원리금 갚느라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아마 24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이분들의 뭐 정책 뭐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돈이 없다고 합니다. 40대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통계엔 잡히진 않았지만 20대는 글쎄요. 일단 변변찮은 뭐 직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좋은 직업이 없기도 하겠지만 또 최저 시급이 꽤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힘든 일 뭐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신문에서 이건 봤지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뭐 생활을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있더라도 여행으로 많이 소비를 해서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돈 없어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자할 돈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까 상승을 하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 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통계에는 잡히진 않지만요. 추정컨대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여윳돈이 아니고 써서는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비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고 이런 급한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잃는 게 이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빚 얘기가 나와서 좀 대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출의 규모로도 불장의 종료 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새 매크로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요거까지 제가 볼 줄은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한국의 통계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도 모든 상업은행 통틀어서 여신의 증가율 1년 전 대비 퍼센티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기업과 개인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경기가 위험할까요? 떨어질 때 위험할까요? 올라갈 때는요, 절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떨어질 때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떨어질 때. 요때는 이제 표시가 경기 침체라고 이제 이 회색이 표시가 된 게 경기 침체인데요. 요때도 사실 경기 침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분들 예전에 협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아무튼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보통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최근을 보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요게 이제 경기가 고점이라고 하면 약 7.5% 제가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 사이가 이 정도면 경기가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3.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다가 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는 어느 즈음에 그게 이제 올해 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대출을 한 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든지 이제 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루면 그쪽으로 몰려들다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데이터도 종종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박앤세일 때 굉장히 쌀 때 왜 사질 못할까? 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 세 가지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울트라 박앤세일 언제 있었을까? 보통은요. 뭐뭐가 죽었다, 땡땡땡이 죽었다 이런 기사나 책이나 유튜브 썸네일이 나올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1년 7월 달에 부동산은 끝났다. 세종대의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김모 교수님입니다. 예전에 비서실장도 하신 것 같고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부동산 교수님이 부동산은 끝났다. 글쎄요. 13년 9월에도 이제 뉴스타파라는 방송에서 연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자 부동산 박사님 한모 교수님이 이런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서프라임 모기 사태의 여파가 가시질 않아서요. 이때 미분양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이때 집을 사면 뭐랄까요? 이자, 무이자는 기본이고 굉장히 분할로 나눠서 엄청난 혜택을 줘서 아파트를 사셨던 거 아마 사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아, 이분들과 근데 참 권위자들이고 교수님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나셨겠지만 이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한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번 예전 소개해 드렸죠.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라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다 비슷한 이 시기입니다. 주식 시장은 죽었다. 앞으로 10년간은 재미없을 텐데 이렇게 기사를 발언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권위자 분들도 때론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21년 5월 달만 하더라도 사망 선고를 무려 414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를 보면 21년도 5월 18일에 부다빔이 터졌었잖아요. 그로부터 한 6일 정도 뒤니까 얼마나 상황이 암울했었겠습니까? 이렇게 땡땡이 죽었다 할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사람들은
돈도 없는 거지만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못 사는 이들에겐 뭐가 없을까요?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사람은요, 웬만하면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책을 여러 개를 보는데 100억의 젊은 부자들이 온다. 이 3, 40대 평범한 부자들이 나름 뭐 몇억, 몇십억 이런 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가 쭉 있어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자산가 한 120억 되는 자산가고요. 한 건물을 한 5개 정도. 이분은 이제 월세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입니다. 월세만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짧게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뭐가 사람들이 없냐면요. 큰 결핍을 느껴야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도요.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좀 뭐랄까요?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검소하게 사신 분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신 분이고요. 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기업의 친구, 이제 뭐, 집들이 한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 다닌 친구를 보니까, 뭐 차도 좋고요. 집도 인테리어를 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은이의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속상했겠죠. 이분들은 돈을 좀 버신 이후에도 소형 임대 평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좋은 집을 사면 그거를 세입자를 찾아서 투자에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 연봉 차이를 보면서 이거는 좀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없겠는데 그래서 변화가 됐다고 해요. 만족감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없는 거, 자, 충격이 오면요. 정말 큰 충격이 와야지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이 와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받고 깨달아야겠죠. 좀 빠르신 분들, 뭐랄까요.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는 눈치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똑똑하시니까 대기업 정도는 들어가십니다. 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을 딱 받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데, 인생 설계를 해보면요. 이 월급을 딱 대기업이라고 해서 갔는데 받아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해서 뭐 과장, 차장, 부장이 되더라도 이건 아닌데 이거를 정말 빨리 깨달아야 뭐 다른 길을 찾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분의 경우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우연찮게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요. 모델하우스 가서. 그래서 당첨이 돼서 이제 뭐 룰루랄라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떴다방 아주머니가 옆에 붙어서 그거 나한테 프리미엄 2,500만 원 받고 팔아. 넘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약간 멘붕이 왔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연봉이 2,50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세 전이죠. 근데 부동산 당첨됐다고 2,500만 원을 단숨에 번다고 여기서 큰 충격을 얻고 또 결핍을 얻으면서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 월급만으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충격받고 결핍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엄청 실패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뭐 건물 관리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게 건물이 5개인데요. 그게 뭐 13개, 15개, 20개 이렇게 원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절약도 매우 하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새벽에 임장도 다니시고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결론을 맺어 보면요. 오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고 떠나자.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나 혼자 변해서 잘 사시는데 그치지 않고요. 남들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투자든 사업이든 기부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